그래서 이런 사람과 계속 싸운다는 것은 끝이 폭력이 아니고서야 정말 끝이 안 납니다. 근데 그 일이 이놈을 죽이거나 내가 때려서 내 인생이 망가지는 만큼 중요하고 대단한 일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걔는 누구하고도 그렇게 싸우는 사람입니다. 이게 똥 밟은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안 게 정말 천만다행일지도 모르는 겁니다. 상종을 안 하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들이 걔가 이상한 놈이라는 걸 알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걔는 파이터거든요. 아가리 파이터예요. 나이 먹고 싸울 때 주의사항. 그러니까 나이 먹고 싸우면 더 서글퍼지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은 최대한 없는 게 좋은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최대한 그 상황에서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 왜냐하면 그런 개싸움은 싸움이 계속될수록 우리 멘탈이 나가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해지고, 젊었을 때는 그런 대로 술 한잔 마시고 그냥 뭐 풀 수 있었는데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 갑니다.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싸움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상을 보다가 댓글을 우연히 달았는데 반대 댓글이 막 달리기 시작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깐죽거리고 막 비난하고 글자 하나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여러 명이 득달같이 달려들고, 이 마녀사냥이라는 게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다수에 속한다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댓글로 다구리 치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평소 같으면 댓글을 안 쓰는데도 이기는 편이 내 의견과 같아. 그러면 여지없이 댓글로 상처를 주는 말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온라인이든 아니든 군중심리든 아니든 아무튼 간에 본의 아니게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이 싸움에 휘말렸을 때, 그럴 때 주의해야 될 사항, 그리고 빨리 벗어나는 상황, 그 상황들을 제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싸운다는 것은 서로 치고받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계약이나 돈이 물려있거나 상식 등이 다름으로 인해 말이나 글로 하는 대립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첫 번째, 아이폰일 경우에 문자로 절대 상대와 싸우면 안 됩니다. 이거 상당히 불리합니다. 주로 우리나라 핸드폰은 삼성폰 아니면 아이폰일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삼성폰에 한글을 입력하는 방식은 천지인 시스템입니다. 이 천지인은 2G폰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오던 방식으로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쓰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오타도 비교적 잘 안 나요. 사실상 한글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아이폰의 문자 입력 방식은 컴퓨터 자판이 베이스인데 손가락으로 입력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타도 되게 자주 나요. 그래서 아이폰 유저가 삼성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댓글 혹은 문자로 말싸움이 생기기 시작하면 삼성폰을 쓰는 사람이 문자로 장문의 문자를 보냅니다. 아이폰 유저 입장에서는 의외로 빨리 와요. 그러면 그 글을 읽고 나서 화가 막 나겠죠. 그러면 아이폰 유저가 답글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쓰려고 합니다. 가뜩이나 오타가 많이 나는데 화가 났을 때 아이폰으로 문자를 보내게 되면 세 글자 중 하나는 꼭 오타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새 삼성폰 유저는 또 문자를 보내요. 그러면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전화로 싸우면 되지 않느냐? 아이폰일 경우에 전화상의 싸움도 상당히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비교적 최근에 나온 삼성폰은 전화 내용이 무조건 녹음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반면 아이폰은 아시겠지만 녹음 자체가 안 돼요. 녹음 어플이 있긴 하지만 매달 사용료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폰으로 녹음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기도 하고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지고 들어가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음성도 영상처럼 악마의 편집이 가능합니다. 민사로 가서 판사가 원본을 제출하라고 하면 없다고 하면 그만인 거죠. 그리고 편집본만 내면 일단 증거의 효력이 있건 없건 제출하는 자체가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리고 이 기억이라는 것은 조작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얘가 이런 말을 한 것 같아. 그런데 녹음이 안 되어 있으면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분명히 얘가 이런 말을 먼저 했고 그래서 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그렇게 기억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음이 안 되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쓰는 사람은 문자로 하든 전화로 하든 삼성폰을 쓰는 사람과 싸우면 무조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세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말만 하는 사람과는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나에게는 말할 틈도 안 줘요. 마치 속사포처럼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려고 하면 그 틈을 절대 안 줍니다. 뭐 싸움이든 뭐든 간에 일단 티키타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절대 내가 얘기할 틈을 안 주고 자기만 할 얘기 다 하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려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의 모든 기준이
기준이 본인입니다. 자기가 욕을 했다면 그 이유는 순전히 상대방인 제가 잘못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욕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욕을 유발시켰다라는 게 자기한테 더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왜 욕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냐며 또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경우에 보통 저 같은 사람은 일단 상대방이 끝까지 얘기하게 들어줍니다. 그리고 틈이 나면 제가 제 얘기도 들어보세요. 씨알이 안 먹힙니다. 이런 사람들과 싸우면 결국 마음의 상처는 저 혼자 받게 됩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어서 문제고, 뭔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 자체가 문제고, 참고 참다가 내가 흥분해서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내가 큰 소리를 냈기 때문에 자기는 욕을 했다고 순서를 바꿔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만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어느새 사건은 내가 소리를 먼저 질렀고 그래서 자기가 욕을 했다, 이렇게 팩트가 조작되어 버립니다. 특히 그 싸운 상대와 제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저는 정말 나쁜 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과 계속 싸운다는 것은 끝이 폭력이 아니고서야 정말 끝이 안 납니다. 근데 그 일이 이놈을 죽이거나 내가 때려서 내 인생이 망가질 만큼 중요하고 대단한 일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걔는 누구하고도 그렇게 싸우는 사람입니다. 이게 똥 밟은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안 게 정말 천만다행일지도 모르는 겁니다. 상종을 안 하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들이 걔가 이상한 놈이라는 걸 알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걔는 파이터거든요. 아가리 파이터예요. 저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라 상황이 되면 주변 사람들과 모두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느 순간 알게 되죠. 내가 그때 빨리 손절한 게 정말 다행이구나. 결국은 내 편이 되는 겁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에요.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네 번째, 우리가 문자로 나눈 내용들을 자꾸 캡처를 떠서 사진 파일로 대화창에 끊임없이 올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싸움을 하는 이유가 어떻게든 풀려고 하는 겁니다. 서로 입장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말이 격해지고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캡처 뜨면서까지 끊임없이 무언가를 대척점을 야기한다라는 것은 이건 뒤를 생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캡처를 떠서 올린 건 계속 남습니다. 두고 볼 때마다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풀자는 게 아닙니다. 뒤는 생각 안 하고 여기서 무조건 자기가 이기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 상황 전혀 그 사람한테는 전혀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 말은 발전적인 합의나 화해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둘 중 하나가 되는 거죠. 나도 똑같이 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똑같이 계속하게 되면 결국 내가 힘들어집니다. 내 영혼이 병들어요. 그 괴로운 싸움을 끝도 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이미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럴 땐 그냥 포기하는 게 내가 제일 적게 다치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내가 화가 나고 억울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계속 하루 종일 분해서 아무것도 못할 만큼 그 싸움이, 그 쓰레기 같은 사람과 그 싸움이 과연 내 인생에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아니면 그냥 단순히 내 자존심이나 내 기분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끝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거는 뭘 해도 손해인 겁니다. 그 손해를 여기서 끊어서 최소한의 손해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끝도 없이 계속 감정 소모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어떤 사람이 자기 강아지랑 산책을 합니다. 강아지가 똥을 싸는데 안 치우는 사람, 내가 지나가면서도 봤는데도 안 치우는 사람, 이런 사람과는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치우는 척이라도 합니다. 양심이 있거나 상식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적어도 치우는 척이라도 합니다. 자기가 지금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안 치운다? 그러면 처음부터 치울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랑 기본 상식이 다른 사람이에요. 제가 한 번은 그 상황에서 왜 안 치우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자기 개는 똥을 안 쌌대요. 강아지는 똥을 쌀 때 특유의 폼이 있습니다. 뒷다리를 두 개 다 들고 다리 두 발에 온몸을 지지하고 온몸에 힘을 줘서 똥을 쌉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똥이 나오는 걸 제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도 안 쌌다고 우기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정말 안 쌌다고 눈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제가 한마디를 하니까 두 마디 세 마디를 합니다. 안 쌌는데 주인이 안 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당신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당신이 봤냐고. 그래서 내가 봤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개까지 주인을 따라서 저한테 막 지저댑니다. 순식간에 1대2 싸움이 된 거예요. 만일에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양심이 진짜 일말의 털끝만큼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지나가는 사람이 봤다고 치우라고 하면 투덜댈지언정 그냥 치웁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나가면서 보고 있는데도 안 치웠다는 건 그냥 우리랑 상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상식이 다른 사람과 싸우면 평행선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 사람들 논리는 단 하나입니다. 똥은 어차피 썩는다. 굳이 썩는데 치울 필요 있느냐? 알지. 아는데 당장 보기 안 좋잖아. 냄새도 나고 여름엔 파리가 거기 앉아가지고 막 날아다니고 그러면 보기 정말 안 좋잖아. 그러면 니도 죽을 건데 왜 살아서 밥을 먹고 인데 그런 사람들하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봐야 그냥 막무가내입니다. 기분만 나빠지고 욕 한마디 더 듣고 개똥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어디 가나 있어요. 우리 아파트와 여러분 아파트에 항상 늘 개똥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은 이 싸움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거나 피하고 싶다고 피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는 전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나는 싸우고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갑자기 싸울 수도 있고 길을 가다가 전혀 의도치 않게 서로 어깨를 부딪혔는데 나에게 욕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든지 그런데 그놈 눈빛이 정말 기분 나쁘게 쳐다보면서 욕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이 다른 안 좋은 일 때문에 원래 기분이 나빠 있는 상태야. 그러면 그 상황에서 무조건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처음에 그 순간을 넘기는 게 가장 현명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 싸움에 말려서 나도 소리를 지르고 좀 티키타카를 했어. 그러면 몇 번 말 나눠보면 알잖아요. 얘는 상종할 가치가 없어. 그러면 적어도 그때라도 그만두는 게 가장 현명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사람과 싸우면 안 된다고 한 거는 우리 스스로의 정신 건강을 위한 겁니다. 결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고개 숙이고 끝내자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라도 진짜 쓰레기 같은 상황에 절대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수다 다락방